첫 번째 오늘의 이슈. 중국 관련한 거는 두 번째 이슈로 다뤄보고요.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씩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오늘도 아까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환율이 더 하락하다가 지금은 좀 강보합세 정도로 좀 반전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보고 있는데 어제 1,050원을 기록하니 오늘도 이제 하락했다가 지금은 네, 딱 어제와 동일하네요. 1,055원 80전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50이 연중 저점이기도 하고 1,050은 네, 5년 2개월 만에 이제 5년 2개월 내 금융위기 이후 1,050이 이탈한 예는 없었다고 하죠. 근데 일각에서는 1,050원뿐만 아니라 이러다가는 내년 초에 98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다. 1,050원 몇 년 동안 어떤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워낙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40일째 지금 우리 주식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들여와서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서 원화를 사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수출입 동향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달러 공급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좀 과거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대신경제연구소의 홍석찬 연구위원을 바로 전화한 걸로 한번 모시고 전망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연 저점 멀지 않았습니다. 최근 환율 약세 배경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인은 크게 대내적인 어떤 수급 요인과 대외 불확실성에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난 8월 말부터 어제까지 39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누적 금액으로는 약 13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가 5조 8천억 원 줄어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증시로부터의 어떤 달러 공급 압력은 상당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19개월 연속 정상지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기 중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이 달러 하락 시에 동반 출회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 압력을 키웠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이 올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그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가 원달러 환율의 레벨을 연저점 부분까지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내부 요인 또 테이퍼링이 좀 이제 지연될 수 있다는 또 외부 요인이 지금 맞물려 있다. 지금 연 저점은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지지선은 어디에 둬야 될까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들어주시죠. 예, 일단 차트상으로 보자면 일단 연저점인 어떤 1,050원 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사실 천원선까지도 뚜렷한 지지선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네. 굳이 지지선을 찾는다고 한다면 네. 이후에는 외환 당국의 어떤 속도 조절 의지에 따라서 당분간은 5원 또는 이제 10원 단위로 지지선이 설정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지지선을 좀 쉽게 찾을 수 없다. 별로 찾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향후 외환시장 외국인이 지금 40일째 사고 있다. 이런 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환율이 더 떨어지면은 다시 또 이제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외국이 또 더 떨어지면 외국인이 좀 환차익을 좀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강도도 좀 덜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이 미칠 중요한 변수,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이 결국 이제 앞으로도 지속되느냐 여부가 이제 환율 방향성을 결정 지을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과거 경험적으로 1,050원 선 이하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순매수가 둔화된 바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그 여타 신흥국 대비 어떤 한국 원화에 대한 위상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는 점에서 어떤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달러 공급 물량은 향후에도 좀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뭐 또한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일단 오늘 30일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양적 완화 정책 유지가 재확인되느냐 여부가 글로벌 달러 흐름, 나아가서는 원달러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이 환율이 좀 반전하기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갈 요인들이 더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뭐 외환당국의 어떤 뭐 속도 조절 의지에 좀 달려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신경제연구소의 홍석찬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우리 기구만장 기자실을 전화로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이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이 돈이 자꾸만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수출은 잘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보면은 원화가 약세로 갈 만한 어떤 그 큰 돌발 요인,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어떤 그 대기업들의 어떤 문제들, 뭐 이런 재무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거나 뭐 가계부채발 뭔가 금융시장 불안이 온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당분간은 좀 환율이 하향세를 보일 거다, 원화가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데, 과연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겠죠. 속도. 갑자기 이제 훅 이제 뭐 1,000원도 깨고 이렇게 다시 또 900원대 환율로 가면 우리 시장도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여기서 완만하게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 제가 볼 때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